1978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세일즈 매니저인 아버지와 전직 수영선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이름은 샤를린. 훗날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이름이었죠. 모나코 군주 알베르 2세의 대공비 샤를린.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는 그녀는 왕자와 결혼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한 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수영을 시작한 샤를린에게 수영은 곧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시간을 포기하며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훈련에 매진한 그녀는 1996년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아공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단지 스포츠 커리어의 정점만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샤를린은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 수영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금메달보다 반짝이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모나코의 왕자 알베르 대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이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기회 없이 그저 스쳐간 인연으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두 사람은 커플로서 나란히 등장하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모나코 왕실은 알베르 대공과 샤를린의 약혼을 공식 발표합니다. 언뜻 보기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였지만 이 커플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결코 마냥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나코의 알베르 대공은 전설적인 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의 3세 대공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의 과거는 꽤 복잡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잦은 연애와 자유로운 사생활로 플레이보이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실제로 2명의 혼외 자녀를 두고 있었죠. 그러나 진짜 파장은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터집니다. 알베르에게 3번째 혼외 자녀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죠. 여기에 더해 샤를린이 결혼 직전 모나코를 탈출하려 했다는 루머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샤를린은 결혼을 앞두고 남아프리카행 편도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왕실 관계자들이 그녀의 여권을 압수해 출국을 막았다는 주장도 있었죠. 이 믿기 힘든 루머는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샤를린은 감금된 공주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은 어느새 동화가 아닌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런 의혹들에 대해 왕실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루머를 유포한 영국 언론사 선데이 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잡음과 의혹 속에서도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모나코 왕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성대한 결혼식. 그러나 축복의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신부 샤를린이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녀의 눈물은 곧 인터넷과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고 원치 않았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샤를린은 2013년 인터뷰에서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정의 폭발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녀는 당시 결혼식의 긴장감과 알베르와의 관계를 둘러싼 끝없는 소문과 부정적인 보도들에 눌린 감정이 그 순간 터져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11년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알베르가 샤를린보다 20살 연상이라는 점은 타블로이드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이 결혼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관계가 행복하고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혼 1년 후 알베르 대공과 샤를린 공비는 미국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CBS 디스 모닝에 나란히 출연하는데요. 샤를린은 회색 상의와 슬랙스를 갖춰 입고 세련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차분한 외모와 달리 내면의 불안감은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진행자가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라고 묻자 알베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May I ask, how is married life? Well, I think it's wonderful. I can't speak for Charlene. We're having a wonderful time. 하지만 샤를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짧게 좋아요, 추천할게요 라고 대답했죠. 이어서 이어진 질문에도 샤를린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대답을 내놓았고 결국 알베르는 당황한 듯 손으로 타임아웃 사인을 보냈습니다. 진행자도 분위기를 감지하곤 인터뷰를 잠시 중단했죠. 당시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루머가 무성하던 터라 이 어긋난 인터뷰는 오히려 불을 지핀 격이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모나코 왕궁은 기다리던 소식을 전합니다. 샤를린의 임신 발표였죠. 그리고 같은 해에 그녀는 쌍둥이 남매를 출산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가브리엘라 공주였지만 뒤이어 태어난 자크 왕세자가 모나코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로 지정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2020년 12월 샤를린 공비는 말 그대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모나코의 한 크리스마스 행사에 등장한 그녀는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에 반쯤 삭발한 언더컷 스타일로 나타났죠. 그야말로 왕비의 반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강렬한 변신이었습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남편 알베르와의 불화 때문이 아니냐, 왕실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죠. 하지만 샤를린은 이에 대해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이라며 개인적인 선택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편 알베르 역시 처음엔 놀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아한다고 덧붙였죠. 사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8월에는 앞머리를 짧게 자른 바가지 머리 스타일, 일명 베이비 뱅컷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일련의 스타일 변화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다라고 분석합니다. 공비의 외모 변화가 남편 알베르 대공에 대한 무언의 반항, 혹은 왕실 내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죠. 그러던 2021년, 샤를린 공비가 오랜 시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왕실을 둘러싼 소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불씨를 당긴 건 알베르 대공의 단독 파리 방문이었죠. 이를 두고 대공 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추측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샤를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부부는 직접 해명에 나섭니다. 샤를린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며칠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심각한 부비동염이 생겨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샤를린은 코뿔소 밀렵 문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남아프리카 방문 중 부비동 거상술과 뼈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압 조절에 문제가 생겨 고도 2만 피트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럴듯한 의학적 사유였지만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비의 부재는 한 달, 두 달 점점 길어졌고 일부 매체는 아예 샤를린이 현재 스위스에 따로 거주 중이라며 왕실과의 거리두기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죠. 이듬해 샤를린은 2021년 공백기를 깨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대는 세계적인 레이싱 이벤트 모나코 그랑프리. 그녀는 하늘색 점프수트와 플래티넘 금발 픽시컷이라는 화려한 스타일로 등장했고 많은 이들이 이를 공비의 복귀 선언이라 불렀습니다. 2023년 프랑스 타블로이드 매체 루아요테는 알베르 대공과 샤를린 공비가 별거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며 다시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뒤이어 여러 매체들도 두 사람이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는다고 같은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결정적으로 2023년 3월 샤를린이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채 파파라치에 포착되면서 루머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럭비 월드컵 결승전에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포옹과 키스를 나누며 애정을 드러냈지만 어색한 몸짓과 부자연스러운 키스는 오히려 의구심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대가는 얼마일까요? 샤를린 공비는 매년 약 120만 파운드, 한화로 약 2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알베르 대공의 전 재정 고문 클로드 팔메로가 폭로를 터뜨리면서 왕실 재정은 도마 위에 오릅니다. 팔메로에 따르면 모나코 왕실은 막대한 사적 지출을 이어왔고 재정 운영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고 했죠. 특히 알베르 대공은 과거 연인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비밀 자금으로 매년 수백만 유로의 생활비를 지원해왔으며 샤를린 공비 역시 정해진 예산을 자주 초과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논란과 시선 속에서도 샤를린 공비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비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자선과 공익 활동에 꾸준히 힘써온 것이죠. 특히 그녀는 에이즈 예방 활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에 앞장섰고 2012년 12월에는 자신만의 이름을 건 샤를린 공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상 안전교육과 익사 예방 활동에 집중하며 물과 인연이 깊은 그녀다운 사명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샤를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인데요. 특히 시어머니가 세기의 미인으로 불렸던 그레이스 켈리였다면 그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샤를린은 알베르 대공과 결혼하며 왕실 일원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전통적인 왕비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왕실 스타일 대신 트렌디하고 대담한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유럽 왕실에서는 드물게 그녀는 펑키하고 도전적인 스타일을 즐기는 인물로 주목받았죠. 스포티하면서도 시크한 일상복부터
레드카펫을 수놓는 화려한 드레스까지 그녀의 패션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동화 속 공주는 결국 왕자와 결혼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샤를린의 삶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조금은 낯설고 때론 버거웠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의 여정. 왕궁 안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